전주와 완주, 정읍이 한데 묶여 전북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농생명과 탄소 분야 창업이 활발해지면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지만 다른 지역의 특구와 경쟁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이 몰고 온 강풍에 수확기를 맞은 과일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3년 전 전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때 회사 측의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당시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와 완주, 정읍을 융복합 특구로 묶는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습니다. 5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인데 농생명과 탄소 분야의 창업이 활발해져 오는 2030년까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주, 완주, 정읍을 전북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전 대덕, 2011년 광주와 대구, 2012년 부산에 이어 5번째입니다.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7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매년 1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소와 기업들은 전북 혁신도시 농업 분야 이전 기관과 탄소기업,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와 함께 융복합 신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융복합 농생명 산업의 활성화로 농업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탄소 소재 부품 산업의 매출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유발 7조 원, 고용 유발 2만 명, 신규 기업 300여 개가 집적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 연구개발특구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5년 만에 다시 도전에 성공했다며 전북 과학산업의 쾌거라고 자평했습니다. 정읍 방사선 연구소의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 콜마 B&H는 매출 2천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특구가 있는 대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전북에 이런 신규 창업이 잇따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기업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대전, 광주 등과 경쟁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브식물인 스테비아를 활용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료와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첨가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와 함께 기존 스테비아보다 과일의 당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보호품종으로 등록했습니다. 전북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업체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나 연구 인력의 교류 그리고 산업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등 4곳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창업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전라북도는 후속 사업으로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을 만들고 400억 원 규모의 산학연 테크 비즈센터를 만들 계획이지만 후발주자로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반대로 특구에서 빠진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와 정읍 첨단 과학산업단지 2단계 부지를 추가로 넣는 작업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11명 국회의원들이 또 힘을 모아서 전라북도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이룬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밤 12시에 메르스 관리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전라북도는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2명이 오늘 밤까지 이상 증상이 없다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지난달 6일 순창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38일 만에 전북이 메르스 관리 지역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전북으로 유입되면 다시 메르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법정 감염병 환자가 전국 환자의 6.6%가량인 3,200명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류별로는 유행성 이하 전염이 1,796명으로 가장 많고 수두 1,136명, 산모 B형 간염 86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법정 감염병 환자 비율이 전국의 6%를 넘은 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철저한 개인 위생을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 처음으로 일본 누에모를 옮기는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주 군산과 남원 김제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누에모를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본 뇌염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은 오늘 새벽 북한 내륙에서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수확기를 맞은 과일과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복숭아들이 땅바닥에 어지럽게 나뒹 겁니다. 오랜 가뭄으로 가뜩이나 약해진 상태에서 강풍이 몰아치자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2만 제곱미터가 넘는 과수원에서 복숭아 절반가량이 못 쓰게 됐습니다. 원래는 태풍에도 잘 견디는 튼튼한 것들인데 이렇게 약해진 상황에서 바람이 부니까 낙과가 높아진 것 같아요. 한 30% 정도에서 50%는 낙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한 복분자 종류인 이 블랙베리도 태풍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첫 수확인 만큼 품질이 가장 좋을 때지만 새카맣게 익은 열매들이 줄줄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이제는 병의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곰팡이 균들이 비를 따라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얘네들을 며칠 만에 하얗게 다 덮어버려요. 밭작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의 사료로 쓰는 수단그라스 밭은 강풍에 모조리 휩쓸렸습니다. 한창 자라던 옥수수와 깨 역시 곳곳에서 주저앉아 수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풀려서 이제 바람이 좀 들타지. 확 터진 자리는 이제 막 터타버리지. 깨를 좀 가뒀는데 그것도 싹 넘어져가지고 못 먹었어요. 깨는. 전주와 남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수 수십여 그루가 쓰러져 차량을 덮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태풍 피해 조사가 이뤄지면 과수와 농작물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군산 기계공고의 교장 공모를 철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군산 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 과정을 조사한 결과 1차 심사위원회가 서류 점수표를 재작성해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고 지원자가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공모를 철회했다며 재공모 여부를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지정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김제시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지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가 김제시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전라북도에 허가를 신청했다며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때 회사 측은 석 달간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최근 이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민들이 전주시가 당시 회사에 준 영업손실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라는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3월 전주의 5개 버스회사 노조는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석 달가량 직장 폐쇄로 맞섰고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5개 버스 노조는 3년 전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며 당시 임금을 달라면서 각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최근 2개 노조가 잇따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버스 노조 등은 직장 폐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5개 회사가 받은 영업손실 보조금 일부도 전주시가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장 폐쇄 기간의 손실 보전 명목으로 24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겁니다.
도민 400명은 전라북도에 주민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전주시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 지급된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을 환수하여 시민의 공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직장 폐쇄 기간의 손실 보존을 위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었다면서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부당 이득금이라고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환수라든지 그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주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주민감사 청구단은 보조금 환수를 위해 행정소송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달부터 전주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주시 평화동 내거리에서 올해 새로 묻은 지름 15cm의 상수도관 이음부가 터져 전주시가 긴급 복구 공사를 펼쳤습니다. 전주에선 지난달 2일과 15일에도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와 주택 침수, 단수 같은 피해가 났습니다. 전주 덕진보건소 신설 계획이 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4년 만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오늘 우화동 공영주차장에 117억 원을 들여 덕진보건소를, 송천동에 16억 원을 들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는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위추를 두고 시의회 반대 속에 터덕거리던 덕진보건소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삼계탕을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닭고기와 함께 수박과 옥수수 또한 더위를 극복하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푹 삶은 닭고기를 잘게 찢어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이와 당근, 배를 닭고기와 함께 가지런히 놓습니다. 여기에 소스를 뿌리면 새콤달콤한 닭고기 냉채가 됩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고요. 비타민 B군과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냉채를 해서 드시면 원기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닭고기 냉채와 함께 시원한 육수를 즐길 수 있는 하계 백탕과 쫄깃한 맛이 일품인 닭버섯 조림도 여름에 좋습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몸을 차게 해 더울 때 좋은 과일입니다.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 리코펜을 비롯해 방광염에 효과가 있는 시트롤린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좋고 더위에 지친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수박으로는 수박 피클과 수박나물, 수박물 김치를 만들 수 있고 옥수수로는 옥수수 감자 옹심이, 옥수수 타락죽 등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철나는 식재료로 식탁을 차린다면은 몸에도 좋고 또 여름철에 잃어버리기 쉬운 입맛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닭고기와 수박,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여름철 건강 요리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사이트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이 내일 복당 신청자 213명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용득 장수군수와 이명현 전주시 의원, 이복 군산시 의원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뒤 1년이 지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내일 제5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들의 복당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개발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알리기 위해 주요 유적지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백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43억 원을 들여 세계유산 탐방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수학여행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11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5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 기금을 통해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 특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북 모 신협 상임이사 후보 서모 씨와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신협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상임이사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였던 이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네고 2018년 상임이사 선출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71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1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20살 주모 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 씨의 차량을 3km가량 뒤따라가 진행 차로를 가로막고 주 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은 오늘 새벽 소멸됐지만 전북에는 하루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5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밤에도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덥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모든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응암순환 열차가 들어오고